내 방앗간에서 내려와 마을로 가노라면 길가에 서 있는 어떤 농가를 지나게 됩니다. 그 집은 넓은 정원에 팽나무가 심어져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전형적인 프로방스 지방 소지주의 집입니다. 붉은 기와를 얹었고 넓은 갈색 벽엔 창문이 여기저기 열려 있었습니다. 창문보다 더욱 높이 올라간 곳엔 바람개비와 집더미를 실어 올리는 활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초더미가 삐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왜 이 집이 내 마음을 잡아당기는 것일까? 어째서 그 닫힌 출입문이 내 가슴을 쥐어뜯는 것일까? 뭐라고 말로 표현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이 집은 날 뭔가 오싹하게 만드는 점이 있었습니다. 주위도 무척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집 앞을 지나가도 개가 짖지 않고 암탉은 우는 소리도 내지 않고 솟구쳐 날아오르곤 했습니다. 집안에서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창마다 흰 커튼이 드리워져 있지 않고 지붕이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다면 아마 텅 빈 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제 정오 종소리가 울릴 무렵 난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에 눈부신 햇살을 피하려고 이 농가의 울타리 곁 팽나무 그늘 밑으로 바싹 붙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앞길에선 남자들이 말없이 집 마차에 건초더미를 거의 다 실은 모양이었습니다. 출입구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나며 슬쩍 보았더니 뜰 안쪽에 머리가 새하얗게 센 키 큰 노인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두 손으로 턱을 고인 채 돌로 만든 커다란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짧은 저고리에 낡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나이 중 하나가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 영감이죠. 아들에게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은 뒤부터 언제나 저 모양이랍니다. 그때 상복을 입은 여자와 작은 소년 하나가 책갈피를 금색으로 물들인 두꺼운 성경을 손에 들고 우리들의 옆을 스쳐 지나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사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주인마님과 둘째 아드님이죠. 맏아들이 자살한 뒤로는 매일같이 미사에 나가죠. 그래요. 주인어른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소. 우리 주인어른이 입고 있는 옷도 죽은 장남의 것이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 옷을 벗기려고 해도 막무가 내라니. 어이, 이랴. 마찬 덜컹 흔들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차 위 사내에게 부탁하여 건초더미를 실은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난 그 마차 위 건초더미에 파묻혀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장이라고 했습니다. 20살이나 먹은 훌륭한 농부였지만 또 얼굴이 소녀처럼 예쁜 남자였습니다. 몸이 건장하고 얼굴 표정은 밝았습니다. 굉장한 호남자여서 모든 여자들이 그를 노렸지만 본인은 어떤 한 여자에게만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빌로도와 레이스로 몸을 치장한 아를르의 어떤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아를레 리스 거리에서 그녀를 만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집에선 처음에 두 사람의 관계를 그다지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바람둥이란 소문이 있었던 데다 여자의 부모도 이고장 토박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지 못한다면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가족들도 어떻게 말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추수가 끝나면 두 사람을 결혼시킨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저녁, 집의 뜰에서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막 끝냈을 때였습니다. 그 식사는 마치 결혼식 피로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약혼녀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없었지만 가족들은 모두들 진심으로 그 여자를 위해 축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나이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에스테브 영감님, 그 영감님 한 분에게만 할 얘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텝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감님은 지금 부정한 여자를 며느리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지난 2년 동안 나의 정부였습니다. 내 얘기를 증명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편지가 그것입니다. 여자의 부모들도 모두 다 우리의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나에게 그년을 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좋소. 안에 들어가 포도주 한잔 하시면서 목이라도 죽입시다. 싫습니다. 난 원통에서 술이고 뭐고 마실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사나인 이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에스테브 영감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식사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들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어머니는 그때까지 자지 않고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애한테 키스를 해주구려. 딱하고 가엾은 놈이야. 장은 이제 아를레의 여인에 대한 일은 입에 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와 조금도 다름없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의 여자라는 것을 안 뒤부터 오히려 전보다도 더욱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자존심이 강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를 죽게 한 씨앗이었습니다. 가엾게도 장은 가끔 방구석에 혼자 꼼짝도 않고 하루 종일 앉아있곤 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정신없이 밭에 나가 일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품팔이꾼 10사람씩이 달라붙어야 해낼 수 있는 일을 혼자서 해치우곤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를레의 길거리로 나가 마을의 높고 긴 종루가 서쪽 하늘에 희미하게 보일 때까지 하염없이 걷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갔다가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 멀리 가는 법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늘 슬픔에 잠겨 외롭게 지내는 것을 보고 가족들은 모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안절부절했습니다. 무슨 좋지 못한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모두들 걱정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가 눈에 눈물을 가득히 머금고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장. 그렇게도 그 여자가 좋다면 아내로 맞아들여도 좋다. 부치는 치욕스러워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나 장은 고개를 흔들더니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생활 태도를 바꾸고 일부러 명랑한 태도를 꾸몄습니다. 무도회나 술집, 그리고 소들에게 낙인을 찍은 후 을에 열리는 마을 잔치에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풍비예유의 축제에서 파랑돌 춤을 앞장서서 이끌기도 했습니다. 저 녀석이 이젠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문 모양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전보다도 더 자세하게 아들의 태도를 살피곤 했습니다. 장은 누에 치는 곳 바로 옆방에서 동생과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어머니는 두 아들이 자는 바로 옆방에 자기 침대를 옮겨놓고 잤습니다. 밤중에 누에를 돌보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소지주들의 수호신인 성 엘로와의 축제가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이날은 농가들 모두에게 무척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모두들 샤또 오네프 술을 실컷 마실 수 있고 포도 시럽도 마음껏 먹을 정도로 풍성하게 나옵니다. 밀타작 마당에선 폭죽과 모닥불이 기세 좋게 타오르며 백나무에는 온통 형형색색의 등불을 걸어놓습니다. 성 엘로와 만세. 모두들 지쳐 쓰러질 때까지 파랑돌 춤을 춥니다. 동생은 새로 만든 작업복을 불에 태우며 놀았습니다. 장 스스로도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춤을 추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분이 유쾌해져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모두들 잠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누구나 졸려서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마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동생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장은 밤에 일어나 앉아 혼자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는 무척이나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셀 무렵 어머니는 누군가 자기 침실 앞을 지나가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년 무언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소리쳤습니다. 장이냐? 장은 그러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층계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어머니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 지금 어딜 가는 거니? 그는 이미 다락방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뒤를 쫓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그는 문을 닫고 안에서 빗장을 질렀습니다. 장? 우리 장아, 대답을 하려무나.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그년 손을 떨면서 늙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문고리를 더듬어 찾았습니다. 그때 창문이 열리면서 뜰에 깐 포석 위로 무언가 털썩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뿐이었습니다. 그 가엾은 젊은이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애정이라는 것, 아무리 상대를 경멸하려 해도 애정을 단념할 수 없다는 것은 정녕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서로 만나 수군거렸습니다. 어쩌녁 에스테브 영감님 집에서 누가 그렇게 큰 소리로 울었느냐고. 그것은 뜰에서 이슬과 피에 범벅이 된 포석 위에서 가슴을 풀어헤친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두 손에 껴안고 뼈를 깎는 것처럼 서글프게 운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